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화는 어떤 의미의 현재화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재화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4.3 당시에 태어났었던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일제에 협력했던 경찰들에 대항하고 통일을 막는 사람들에 대항했던 게 그게 현재화였고, 우리 김명식 선생님께서는 제주 4.3 항쟁 그 민중항쟁 책을 엮으면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자료를 모았던 87년도에 자료를 모았던 게 현재화였다면, 그리고 우리 최초의 장편 다큐거든요. 레드헌트. 그리고 이제는 말랐을 때의 1편에 이거를 싣고, 그리고 최초의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제주 것이 아닌 육지 것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현재화였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몇 년입니까? 2021년 있잖아요. 이때 현재화는 무엇일까? 라고 아직도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실은 요즘에 가장 거슬리는 표현이 2개 있는데요. 무고한 희생. 그럼 개죽음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 뭐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완전한 해결. 그럼 저희들이 돈을 받고 개별 보상하면 완전한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부터 현재화, 지금 2021년에 현재화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종말, 종교적인 태초도 없고 종말도 없지만 종교적인 말로 풀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씁니다. 해결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역사는 오늘 어떻게 사는가. 우리 PD 선생님께서 그 말을 넌지시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때라면 나는 가서 싸우겠다. 이 말 했다가 골로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광화문이 서울 한복판인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각오가 돼 있습니까? 첫째로, 아까 이야기한 US가 여기 왜 옵니까? 싸웠어요? US하고 싸웠습니까? 4.3이 장본이 4.3은 일으킨 일도 없고 4.3은 누가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누가 무장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PD께서 아주 간략하게만 할 말이 많지만 요약했는데, 하곡 수매를 하지 않았으면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하곡 수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제주도는 거의 보리를 갈지요. 보리를 생명을 걸고 장만을 했는데 그걸 내놓으라? 바쳐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US 군대가 점령군이 하곡을 바쳐라. 거기다가 또 하나는 3.1 운동은 또는 3.1 혁명은 우리나라 해방시키려고 했던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살기 위한 수단을 다 했는데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발에 밟혀서 죽었다. 그건 죄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총을 쏘아서 6명이 왜 총을 쏘입니까? 동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4.3을 오늘로 하는 것, 현재화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옛날에는 반공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요새는 아주 고도로 발달돼서 국가보안법이. 어느 국가? 여러분들이 부르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이름입니까? 북쪽 형제 자매들한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말입니까? 우리 단군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있어 왔던 나라 이름은 아사달 빛의 나라예요. 아사달이란 말은 빛의 나라란 한자예요. 그러면 제주도 정신을 실현하고 싶습니까? 제주도 정신이 뭐예요? 첫째로는 수늘멍 살자. 서로 수누름이죠. 그 다음에 수누름은 육지에서는 두레라고 하죠. 두레도 사실 우리말이에요. 한자가 아닙니다. 그 수늘과 두레가 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 정신사로 삼자. 그 다음에 제주도 말로는 좌냥이란 말이 있어요. 좌냥. 모든 물건을 아껴 쓰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오손도손 갈랑먹으라. 오손도손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이 그대로 오늘까지 어렴풋하게 남아있는데 사투리를 쓰지 말라.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해야 된다. 제주는 말이나 가서 키우는 곳이다. 누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아까 고량부 이야기 나왔는데 고가 뭡니까? 골이란 말이에요. 골,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량이 뭡니까? 한자로 령입니다. 땅을 말하는 하늘과 땅. 얘 나머지가 뭡니까? 부입니다. 불이에요. 불. 너희들은 빛이 되거라. 빛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생명을 아껴라. 이 고상한 정신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 하는 게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왜 서울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왜 제주도 중심은 아니 되는가? 왜 부산 중심은 아니 되는가? 왜 울산 중심은 안 되는가? 다 중심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중심이지요. 우주지요. 이것을 대한민국은 소위 빨갱이다. 하하. 빨갱이면 어쩌고 흰둥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빨갱이를 몰라요. 흰둥이도 몰라요. 커뮤니즘 몰라요. 배운 일도 없어요. 캐피탈리즘 몰라요. 배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인 양 행사합니다. 이건 외국에서 볼 때는 가장 유치하고 가장 창피스러운 일을 대한민국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3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할 때 4.3은 현대화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우리 선배들이 추구했던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외세는 물러가야 된다. 일제 잔재는 청산돼야 된다. 경찰, 군인은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그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까? 왜 경찰이 동족을 살해야 합니까? 왜 군인이 동족을 살해야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에서 우리는 동족을 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북쪽은 동족입니까? 아닙니까? 6.25는 누구의 장난입니까? 어느 쪽이 먼저 침략했다, 침략하지 않았다는
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진달래 산천이라고 이제 빨치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4.3의 현재와 꼭 4.3의 방점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의 이제 4.3으로 승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현재화는 어떤 부분일 것일까요? 네. 처음 이야기할 때 그 4.3을 다큐멘터리 할 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항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해서 내려왔다가 4.3 그 제1부 취재반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학살 쪽으로 그 방향을 갖죠.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그다음에 뭐 현장에서도 뭐 하니까 그런 운동적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야 지금 그 민간인들 국가에서 학살된 민간인들도 빨갱이를 몰려가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봉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너가 뭘 얻으려고 하느냐 현실적으로 그냥 너희들끼리 뭐 보고 말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걸 우리 4.3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는 공기보다는 그 학살적으로 국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시각을 맞추는 게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 또 우리가 이제 설득 당해서 해가지고 하면서 뭐 그쪽으로 바꾸고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제가 지리산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제 그 진달래 산천이라는 신동엽 시인의 그 시가 있습니다. 58년에 남한에서 최초로 빨치산을 소재로 한 그 시죠, 그죠? 그래서 뭐 신동엽 시인도 이제 이 진달래 산천 시 때문에 고초를 겪었죠, 뭐 빨갱이 시. 근데 그 96년 촬영은 95년 말부터 했죠.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그 3월에 그 발표는 했지만 그 1년 한 2년 가까이 걸렸죠. 근데 공부 시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 못했던 게 다시 97년, 96년, 25년 전으로 가서 지금 진달래 산천 어차피 제주도 분들은 거의 다 그때 레전드 작업하면서 이제 좌익 쪽에 활동했던 사람들 몇 분 찍어놨고 지금은 이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해서 백두대간을 타고 뭐 경남, 전남북, 충남북, 강원도 이 지역 전체를 다 다니면서 이제 좌익 빠리산으로 들어갔던 분들,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어떻게 넣을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여튼 그렇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1992년에 다랑시 동굴이 발견됐잖아요. 4.3은 그 다랑시 동굴의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다랑시 굴로 인해서 4.3이 전국적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 전에 보니까 4.3 특집으로 KBS에서 다랑시 동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1시간짜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거의 나왔나요? 그 프로에 나왔나요? 저요? 응,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4.3의 과정에 쟁쟁했던 친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민호 취재반, 그다음 4.3 연구소, 그다음에 그 당시 살았던 분. 그런데 지금 20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다랑시 동굴은 막혀 있거든요, 그죠? 그 당시는 뭐 노태우 정부, 군사 정부고 또 뭐 당연히 국정원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했으니까 그 동굴을 열기가 힘들겠죠. 4.3연구소라든지 우리의 그 어떤 현실적인 능력으로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다 멸직 운동을 하고 있는 4.3과 관련된 친구들이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 지금 4.3 그 평화공원 얼마나 큽니까? 평화재단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친구들이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랬다, 그때 이랬다, 그때. 그러니까 시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뭘 어쩌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데 그 다큐멘터리에도 다 나오지만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11구의 시신을 가져리 놓았던 최정옥이라는 종달리 사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옛날에 찍어뒀던 것이죠. 그 정언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억울하게 그냥 사는 동네 주민이 아니고 무장대예요, 무장대. 근데 알 거예요. 동만이도 그 나왔던 동만이, 정민이, 그 다음에 영종국장 다들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무장대 출신이라는 거. 그런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에는 어린이, 여자,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무고한 주민이었다. 국가 권력이 이들을 이유 없이 학살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무장대였어요. 그 발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고하고 무고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는 여전히 특별법이 통과되고 7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야기되는. 근데 제가 2편 만들 때 1편을 너무 아쉬워가지고 2편을 작업할 때 그 성산에 사는 그 홍경토, 아까 여기 있던 그 최정옥 할아버지는 산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에 등사기로 선전 그 유인물을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등사기 옛날에 우리 가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80년에 대학교 가니까 우리가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유인물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홍경터라는 영감님, 그래서 그 영감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삘이 올라가지고 1편에서는 뭐 영어 제목으로 레드헌터라고 쓴 것도 야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제목을 잘못 집어넣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뭐 머리 굴리다가 보다가 레드헌터라는 그 미군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이 편도 고민고민했는데 홍경터 영감님이 딱 그래요. 이 영감이 그 성산초등학교 자기 형이 교사였고 그 성산초등학교에서 48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리방 맞죠? 그 하이 뭡니까 이거? 우리말 등사기가 하나가 없어져요. 근데 그 등사기가 당연히 산에 갔겠죠. 근데 그 최정옥 할아버지가 산에서 등사기를 밀고 유인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것인지는 물론 나도 모르죠. 근데 그 등사기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성산 주민의 150명이 창고에 갇혔다가 내나 그게 무슨 해변입니까? 터진목 그 해변 광치기 해변에서 그 사람 다 죽잖아요. 그때 자기 형도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같이 그 창고에 갇혀 있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남았던 게 자기 토벌대에 있는 놈, 높은 놈 한 놈이 자기 애인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을 그 정대장한테 가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근거 없이 민간인을 죽인 사건이다. 이건 국가 범죄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국가 범죄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내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죽였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얘기했던 다랑시굴 발견하고 정언했던 그 최정옥 그분 그 할아버지의 용기 때문에 92년 이후로 4.3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정언이 그 무장대 활동을 했던 할아버지의 정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 공무원들은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4.3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내년 75주년이니까 그 동굴의 문을 열고 그것을 어떻게 현재화해서 이 4.3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답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기자 타고 올라오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랑식을 있는 그 자리가 이화재단의 재산이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이제 사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개발에 대해서 이제 제주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지금 나눴어요. 거기를 실측을 해서 오픈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까 무장되었다라는 얘기, 등사기 이야기. 우리가 48년도에 등사기가 우리가 87년도에도 등사기 갖고 막 이거를 했잖아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또 그 연관된 게 뭐냐면 2014년에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4.16이에요. 다이빙 배를 2014년에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틀었다는 이유로 딱 그 마찰이 있잖아요. 서병수 시장이 못 주겠다. 너네 그거 방영하지 마. 이랬는데 방영을 했잖아요. 방영한 걸로 인해서 거기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되느냐? 쫙쫙 시나리오 있죠.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검찰에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 망신 주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끌어내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옥죄어오는 그 불과 2014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까먹어 버리면은 내일 또 우리는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거.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현재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시점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셨던 이제 이천 PD께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4.3의 현재성 앞으로의 그 요즘에 제주도 가면은 4.3을 취재하겠다, 다큐멘터리 만들겠다, 영화를 만들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그리고 좀 뭐 나는 이랬다. 근데 이런 부분을 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줄줄라라고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했죠. 네. 예.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 검찰이 국가보안 갖고 뭘 하고 있었죠, 그죠? 네. 사실 우려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경인지 윤인지 이분이 잡아갖고 지금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고무줄법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7조 고무 차량은 아무데나 하면 다 걸리잖아요. 심지어는 말 안 하고 생각만 해도 걸려요. 고문해서 너 이 생각했지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freedom of speech, 표현의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고문을 막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려된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거기 뭐 우리가 위축될 시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뭐 뿌락지로 오해받을 과격하수를 했는데 뭐 할 말은 다 해야 될 거고 이제 젊은 분들은 그걸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우리 9세대들이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하실 걸로 보는데 저런 거예요. 좀 더 레디컬한 좀 더 총체적인 레디컬한 시각을 가져주기를. 왜냐하면 우리 조 감독이나 저나 아까 뭐 다 조금씩 인정했지만 굉장히 시대의 제약, 그다음에 자기 검열 그런 것에 완전히 100%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저런 거예요. 제가 보도연맹 취재할 때 그 미국의 그 법무장관 지낸 램지 클라크라는 어른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학살, 제주와 그 여순 사건, 보도연맹 그거에 대한 미국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따져보려고 그냥 하는. 했더니 이 사람이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북한을 경제 봉쇄를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냐. 이거야말로 학살이다. 근데 너네 그 한국 방송은 그거는 신경도 안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세계를 지배한 미국 사람은 이렇게 큰 시야로 보는구나. 우리는 로컬에 갇혀갖고 뭐 제주는 또 한국에서 로컬이라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또 이 지구촌에서 또 로컬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정말 보편적인 넓은 시야에서 이제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그 한국 정부를 이끈 이승만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군부 독재의 이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제주 4.3이 우리 역사의 흑역사 가급적이면 다 감추고 싶고 그 주도한 사람들은 물론 그 희생자들까지도 다 빨갱이로 몰아서 그냥 영원히 그 입을 닥치게 만들고 싶은 흑역사죠. 왜냐하면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니까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단독 선거를 방해한 사건이고 심지어는 아까 김 선생님이 3.1운동 말씀 자꾸 하셨는데 저는 거의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3.1운동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조기에 이제 그 1년 남짓 된 기간에 완전 진압됐다는 거가 3.1운동과 다르죠. 근데 이게 뭐 우리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 그다음에 통일 그걸 요구하면서 목숨 바쳐 싸운 거기 때문에 이게 3.1운동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대한민국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구 집단들도 이게 인정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온 건 그동안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교홍인지 그분도 참석했잖아요. 참석해서 뭐 묵념하는데 딴딴딴딴 들어서 말씀하게 했지만 그 굉장히 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좀 뭐 이거를 국가 기념일 정도로 좀 해보면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정면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국가 기념일로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 쓸데없이 젊은 것이 말이 길어지는데요. 하나는 미국에 대한 거, 하나 국가 기념일,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신 문제입니다. 이산화 시인이 최근 시집이 제목이 악의 평범성. 네. 저는 이게 한나 아렌트가 뭐 고발한 아이히만 같은 특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제주 4.3 같은 그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저항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건 뭐 나랑 관계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분들도 조금 돌아보고 있잖아요. 구제로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순 취재하러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주는 저렇게 해결이 잘 됐는데 우린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참 창피한 얘기죠. 근데 전 얘기 솔직히 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그 전국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문제고 우리 역사적인 문제고. 심지어는 5.18 광주 그쪽 분들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이걸 제발 로컬 문제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전국의 문제다. 그래서 전 당연히 어디 가면 이게 5.18 광주 문제가 아니라 전국 문제다. 제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 문제로 되지 않게 우리 활동가분들이 조금씩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 악의 평범성 우리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가 동조자라는 말이 완전히 와닿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그 보수적인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젠틀해요. 그리고 호감도 가요. 하지만 이분들이 받는 발자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를 볼 때 난 그 사람들의 본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의 어느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 유족분들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아픔만 큰 게 아니다. 나의 아픔 외에 다른 그 인권과 평화 부분에 좀 더 큰 안목으로 봤을 때 같이 연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분들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월 아르헨티나에 5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개로 나뉘는데 보상금을 받으신 분과 거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목요일마다 3시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뭘 하냐면 환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성소수자들의 이런 분들과 연대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는 우리 4.3의 유족이 그리고 보도연맹의 유족이 한국전쟁의 유족들이 그렇게 남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연대를 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그 지구를 위한 일이잖아요. 전 인류를 위한 그런 좀 보편적인 가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 사람들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동수 씨처럼 제주 것이 아닌 육지 것이 같이 이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정동수 씨 후배를 키우셨나요? 아쉽게도 제 후배를 못 키웠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마곡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마곡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4.3 동아리가 있대요. 그래서 벌써 한 3년인가요? 4년이 돼가지고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제 후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 조금만 더 보태면은 제가 4.3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정확한 팩트를 공부를 하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거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4.3뿐만 아니라 전국에 엄청난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뭐 대전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뭐 여수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모르냐면은 역사적으로 제대로 기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구되지 않았고 발굴되지 않아서 선배들의 역할이 되게 큰데 그걸 하지 못했던 일도 있지만은 그거를 누군가는 좀 꼭 그 올바른 서술을 해서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그 숙제가 있고 그걸 꼭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오랫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과 여기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진지한 생각을 해보는 뭐 이런 시간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뭐 뒤져보다 보니까 자료에 뒤져보니까 50주년 때도 돈을 냈더라고요. 그게 아마 김수호 선배가 나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50주년 4.3 이거에 제 이름이 있던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4.3 운동을 계속 해왔던 건 아니고 그 70주년 때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저 슬로건을 정하면서 제가 이제 4.3 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맥락적으로 비슷한데 제주의 문제가 제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지금 김명식 선생님이 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좀 근데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제주 4.3에서 제주자까지 빼려고 했어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라는 의미들이 있어서 제주 4.3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1차적으로 제주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억울한 죽음 아까 조룡공 감독님이 얘기했듯이 억울한 죽음으로 문제를 가면 자기는 상대적인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보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보편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4.3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4.3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70주년을 넘기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문제로 가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유족이나 피해자 중심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얘기로 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저 PD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4.3의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들과 엮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컨텐츠에 대한 생각들, 그런 식의 방법론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깊게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이 4.1일입니다. 저는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